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다시 불려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최초의 메모를 작성했던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진술이 CCTV상 사실이 아니다라는 국정원장의 반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일한 물증, 야당 한 의원의 입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체포 명단과 관련된 유일한 물증. 박선원 의원이 앞서 그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왜 박선원 의원이 저 메모를 갖고 있는지도 의아하다라는 여권의 비판도 있습니다. 자, 국정원장의 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홍장원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앞서 이 재판관과 신경전까지 벌인 건데요. 결과적으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CCTV와 맞지 않다. 홍 전 차장은 몇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안시설인 국가정보원의 CCTV를 공개하면서까지 말씀하시는 몰랐고요. 국정원이 CCTV가 있으면 제가 8시 이후, 그러니까 8시 22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국정원에 들어와서 제 행적이 분단이 아니라 초단위로 보이겠네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메모를 했고 어느 지역에서 뭐 통화를 했던 부분이 샅샅이 나타날 텐데 11시 6분에 사무실에 있었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날의 제 동선을 쭉 연결해서 여인영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하고 딱 연결하면 아주 땅마다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 저도 그 CCTV나 아니면 통화 내역 등의 과학 정보와 제 인간의 유한한 부분에 있어의 기억을 합쳐서 좀 더 정확한 부분에 있어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한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헌재가 요구하면 CCTV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보도에 따르면 헌재 요청이 오면 내부 CCTV 제출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보도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CCTV상 홍 전 차장이 밖에서 메모하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국정원 관계자의 이야기도 보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공방, 초유의 진실공방입니다. CCTV 다 공개할 수 있냐라고 홍 전 차장이 반박을 하자 헌재가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내가 메모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는 홍 전 차장의 주장과는 달리 몇몇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이 밖에서 메모하는 모습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 거짓이다라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용 원장의 지난 헌재 주장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메모가 도대체 몇 가지 버전이냐라는 의문점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태용 원장이 4가지 버전의 메모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언론에 나와서 홍 차장이 메모의 원본이다라면서 한 메모를 흔들었는데 그게 홍 전 차장이 주말에 흔든 그 메모가 지금까지 공개됐던 4가지 버전과 또 다른 메모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2개가 있는 셈인데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잘 안 보입니다만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3번째 메모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메모가 4가지가 다 다르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보좌관을 다시 불러서 다시 쓰게 한 건 기억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다라는 반박입니다. 첫 번째 메모를 그래도 보고 옮겨 적었던 보좌관이고 나중에 첫 번째 메모는 2번째 메모가 만들어진 다음에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쭈그러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그래서 저 딴에는 뭔가 한번 메모에 있어의 신뢰성이나 내가 잘 정리를 했나? 들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과정을 지나간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세 종류의 메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추경호 조태용 원장이 헌재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세 번째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예. 제가 덧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종이는 세 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게 어떻게 네 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여권에서는 다시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오신환 의원님, 네네. 보좌관을 불러서 기억이 맞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박선원 의원이나 홍 전 차장의 주장과는 달리 저 보좌관은 홍 전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그 옆에 있지도 않았던 보좌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혀 통화 내용을 모르는 보좌관을 불러서 본인이 적은 메모를 보여주며 다시 적게 하고 그 다음 날 네가 어제 적었던 거 다시 적어봐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들었던 내용이 맞나라고 보좌관과 함께 기억을 점검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느냐. 홍 차장의 저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홍 전 차장이 갖고 있는 발언의 의미와 메모의 증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탄핵 과정에서의 그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저 홍 전 차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 의도와 여러 가지 정황상 과연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CCTV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면 이제 본인이 국정원 앞에 공터에서 그 전화를 받고 메모를 이제 흘려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CCTV의 상황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한 거짓말로 저것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저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증할 수 있는 CCTV를 국정원에서도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제 받아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의 저 발언들이 거짓말로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다 탄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 전 차장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조태용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는 듯이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의심쩍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기억을 잘하고 있을 것이며 본인이 가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이 하면서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이 내용들을 다 만들어낸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고 거기에 뭔가 외부의 세력들이 함께 그것을 조작 내지는 왜곡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2차 증인으로 채택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그 사실 여부, 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저는 CCTV를 통해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님, 그 홍 전 차장이 주말에 언론에 나와서 이게 메모 원본이다라며 메모 원본을 공개했는데 처음에 이제 본인이 작성해서 폐기했다라는 메모는 아니고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모로 보여요. 결국 같은 건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박선호 의원이 공개한 메모가 지금 그 네 번째 버전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 네 번째 버전보다 몇 가지가 더 추가돼 있어서 원본이 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다섯 번째 메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치하지 않던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메모가 뭐 언제 쓰여졌느냐는 저는 뭐 명확해 보여요. 왜냐하면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나서 통화를 하면서 그 명단을 이제 받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핵심은 이 메모가 몇 번째 메모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메모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그리고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한 것이 팩트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단 안에 의원들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결국에 이 내란 행위의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나 주장이 바뀌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메모의 버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뭐 찢어버렸다가 다시 정설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창조했다, 꾸며냈다, 허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홍장원 차장만 이 명단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밑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방첩사에 있는 수사조정과장도 이 검찰 특수본 수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의 주장과 일치하는 이 체포 명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장원 차장의 머릿속에만 있는 허구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주요 관계자들이 수사와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증언을 하고 있다,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심지어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한동훈 대표가 왜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냐 따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을 했으니까 뭐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심지어 조태용 원장조차도 홍장원 차장의 뭐 메모의 버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도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경찰 이 수사 받을 때는 조사 받을 때는 뭐 약간 홍장원 차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나중에 국회에 나와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사실 저 명단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 명단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홍장원 차장을 흔들기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홍장원 차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대통령 측에서도 여당 측에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